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계산의 법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난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리는 양자 컴퓨터. 이제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왜 공포에 가까운 속도로 이 시장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양자 투자 플레이북을 통해 폭발적인 수익의 기회와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퀀텀 윈터의 경고를 동시에 파헤쳐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독점할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건은 극비 수준의 전략 지침서입니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죠? 2026 양자 컴퓨팅 산업의 전략적 지형과 글로벌 자본 시장의 향방입니다. 단순히 칩이 좋아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술적 임계점, 즉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돌파하면서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역학부터 지정학적 변수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이 플레이북은 여러분이 양자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할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사라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름 돋는 숫자를 확인해 봅시다. 2025년 글로벌 양자 시장은 15억 3천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1.6%에서 최대 35.2%에 달합니다. 이는 기술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자본은 어디로 흐를까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61%가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잡음 때문에 오류가 많았던 NISQ 시대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FTQC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융합, 신약 개발의 혁명, 그리고 국가안보가 이 거대한 폭풍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래프의 가파른 곡선이 바로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기회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에 내 돈을 걸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은 절대 강자 한 명의 독주가 아니라 응용 분야별로 승자가 나뉘는 군웅활거의 시대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99.99%라는 경이로운 충실도를 자랑하지만 확장성이 고민이고, IBM과 구글이 미는 초전도 방식은 나노초 단위의 압도적 속도를 가졌지만 극저온 유지가 필수입니다. 중립 원자 방식은 상온작동이라는 무기를 가졌고, 광자 방식은 광통신망과의 연결이 매우 쉽습니다.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큐비트 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가인 충실도와 얼마나 크게 규모를 키울 수 있는가인 확장성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깨트리는 기업이 바로 미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성적표를 까봅시다. 먼저 하드웨어의 리더 아이온큐입니다. 이들은 2025년 매출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업계 최초로 1억 달러의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전년 대비 202%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죠. 33억 달러까지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어 현금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카이워터 인수를 통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외부에서 9개월씩 걸리던 웨이퍼 제작을 단 2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제조 병목을 완벽히 해결한 것이죠. 미 국방부로부터 신뢰 파운드리 인증까지 확보하며 연방정부 계약 경쟁력까지 극대화하고 있으니 단순히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을 걸어들이는 머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양자 기업이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리게티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84큐비트 시스템에서 99.5%의 충실도를 달성했고, 게이트 속도 역시 초전도 방식답게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업적 실행력입니다. 주력 모델인 세페우스의 출시가 2026년 1분기로 연기되면서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025년 매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고, 매출의 90% 이상이 정부 계약에 쏠려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겨우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이 데스밸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기술력은 좋지만 돈 버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전형적인 고위험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실속을 제대로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D-Wave입니다. 이들은 물류와 최적화에 특화된 양자 어닐링 모델을 통해 2025년 매출을 179%나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2.6%라는 경이로운 GAAP 총이익률입니다. 양자 비즈니스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D-Wave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용 연산이 가능한 초전도 게이트 모델로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퀀텀 서킷스 잉크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135개 이상의 유료 글로벌 기업들을 이미 고객으로 확보하고 8억 8천만 달러의 넉넉한 유동성까지 갖췄으니 현재 상용화 측면에서는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독이 든 성배가 있습니다. 포토닉 기술로 주목받는 QUBT를 보시죠. 이 기업의 2025년 기준 주가 매출 비율, 즉 PS는 무려 7,322배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거품과 투기적 성격이 극도로 강하다는 뜻이죠. 분기 매출은 고작 20만 달러 미만인데 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가 있습니다. 범용 양자 연산 능력은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았고 고작 난수 생성기 같은 틈새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짓고 AI용 시스템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화려한 보도자료 뒤에 숨은 극단적인 고평가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들의 양자 패권 전쟁은 이미 정점에 달했습니다. IBM은 2029년 완전 오류 수정 컴퓨터인 스타링을 예고하며 Qiskit이라는 소프트웨어와 250개의 파트너사를 묶어 강력한 생태계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양자의 표준이 되겠다는 것이죠. 구글은 윌로우 칩을 발표하며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른 분자 시뮬레이션 성공을 알렸습니다. AI 워크로드와 양자의 융합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위험 고수익인 위상 큐비트 기술에 올인하며 2029년 클라우드 아주르를 통해 양자 시스템을 대중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거대 자본과 생태계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리스크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비상장 시장의 움직임은 더 뜨겁습니다. 조만간 상장될 괴물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죠. 구글의 투자를 받은 QEREN은 2026년까지 100개 논리 큐비트 구현을 장담하고 있고 퀀티니움은 기업 가치 100억 달러로 상장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2029년 완전 오류 수정 컴퓨터인 아폴로가 출시되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뒤집힐 것입니다. 여기에 호주 정부로부터 6억 달러 넘는 지원을 받는 싸이 퀀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7년 브리즈본에 세계 최초의 유틸리티급 양자 시설을 짓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양자 기술은 실험실을 완전히 떠나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정부라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기술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수준을 넘어 직접 지분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보안 영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모든 암호를 해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영역이 양자 상용화의 가장 빠른 타깃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부 주도 시장은 안정적인 매출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규제와 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를 드려야 할 시간이군요. 퀀텀 윈터의 징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양자 기업들은 엄청난 현금을 태우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약속한 기술적 로드맵이 단 몇 개월이라도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신뢰는 단번에 무너지고 주가는 수직 낙하할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비정상적인 고평가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처참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약속된 기술적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고 산업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 섹터는 절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투자는 인내심 있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단순히 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아이온큐나 D-Wave처럼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자체 파운드리를 갖춘 리더십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직접 투자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면 IBM이나 구글처럼 이미 생태계 표준을 장악한 승자들에게 묻어가는 전략도 현명합니다. 단순한 하이프와 거품에 속지 말고 계약 잔고와 기술 지표를 철저히 데이터로 검증하십시오.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살아남은 최종 승자는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인내하고 분석한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2026 양자 투자 플레이북 어떠셨나요? 100배 수익의 기회와 파산의 위험이 공존하는 이 짜릿한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플레이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자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 그리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